액션 가면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설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보건님.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인해 썰랑설레를 접한 후 평소에도 재미있게 보고 있다가 이번에 이렇게 한번 글을 써봐요. 혹시 이 글이 읽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보시는 분들이 재밌게 보셨으면 합니다. 패급의 서막. 저는 가정 생계가 좋지 않아 20살부터 알바라는 알바를 닥치는 대로 해왔고, 남들은 다 가는 대학교도 못 가보고 생계형 알바를 하다가 09년도 10월에 입대를 했습니다. 논산훈련소로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인적사항 적을 때 저는 사회에 대한 불만들로 대충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적었는데, 이게 제 군생활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닐지는 몰랐습니다. 훈련소 훈련 일정 중에 실수류탄 투척 때 제가 제일 마지막에 던졌는데, 교관님이 바쁘신 틈을 타 종이를 봤는데 예를 들어 10번 교육생 뭐 다한증, 11번 교육생 다한증 뭐 이런 식으로 써있다면 12번 교육생 저 자살 충동. 저는 와, 이게 이렇게까지 되나 싶었지만 뭐 별일이나 있겠어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 외에도 조교들이 자는 방 바로 맞은편에서 생활을 하고, 조교 및 교관님들도 항상 저를 어린아이 다루듯이 대해줬네요. 그리고 이 사항들은 모두 그대로 자료가 자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저는 이상한 충동이 있는 관심병사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 주특기 개조. 저는 후반기 교육을 통해 방공병과 유도미사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특 관심병사로 알고 있어서 그런지 처음에는 모든 선임들과 간부들이 잘해주다가 제가 적응도 곧 잘하고 오해가 풀리다 보니 그때부터 구타와 가혹행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냥 패급으로 살걸. 방공병과 특성상 한 분대당 인원 편제는 많지 않았고 제 맞선임은 6개월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어느 날 선임은 저에게 "너 방공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했냐?"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임은 지그시 쳐다보더니 이윽고 병과 교본을 꺼냅니다. 선임은 교본을 보면서 저에게 이것저것 재원이나 운용 방법을 물었고, 전 당연하게도 방공학교에서 훈련소 때 못 핀 담배를 핀 기억과 PX 사용해로 인해 대부분 문제를 몰랐습니다. 뭔 소리야, 공부를 안 했다라는 거잖아. 선임은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관물대에서 고무망치를 갖고 오라고 했고, 제가 틀릴 때마다 고무망치로 제 머리통을 때렸죠. 저처럼 고무망치를 맞아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픕니다. 그렇게 다음날, 다다음날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문제를 냈고, 저는 고무망치를 맞으며 정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3일 정도 맞으면서 공부하다 보니 저는 이러다가 진짜 숟가락살인마한테 맞아 죽는 게 진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연등을 시작. 이 연등은 정말 피곤하지 않은 이상 계속해서 4개월을 지속했죠. 날이 지날수록 고무망치를 맞는 횟수는 점차 적어졌고, 나중에 선임이 별의별 걸 다 질문하더라고요. 운전병에 대해 잘 모르지만 빗대에 예를 들면 운전대 휴일질은 몇이야? 재질 뭐야? 돌리면 몇 바퀴 돌아가? 그 안에 나사 어느 나라 거야? 뭐 이런 것까지 다 물어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4개월 후에는 제가 쏘는 무기의 탄도값 계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일병 초에 상병장들도 건들지 않은 주특기를 마스터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제 분대장을 포함한 선임들은 기본 재원만 외우고 있었다라네요. 두 번째 여담으로는 상병 초까지는 간부의 관심도 있었던 걸 알아서였는지 간부들이 통신 발칸 주특기도 시켰었습니다. 도대체 주특기가 몇 개야 그러면? 세 번째, 제 2의 주특기. 일병을 달면서부터 방공 관련 주특기로는 건드는 사람이 이제 없었고, 분대장과 위의 선임들은 훈련 교육 시간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놀아댔었고, 저는 그들을 대신해서 훈련 일지를 작성하던 날들. 당연히 간부 눈에는 짬도 안 되는 놈이 팔자 좋게 훈련하는 게 보기 안 좋았을 거고, 이것저것 작전 상황이나 주특기 재원을 물어봤는데 그것도 또박또박 대답을 잘하니 이렇게 두기에는 못 보겠고, 그래서 다른 걸 시키자니 다른 건 할 게 너무 많고, 어느 날 그러던 부소대장이 저를 취사장으로 불렀습니다. 방공부대 특성상 진지에 올라가는데 거기는 취사병이 없으니 앞으로 진지에 올라가면 너가 취사를 해야 된다 라며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취사장에 박아버렸고, 당연히 저는 군대 오기 전까지 집에서 라면 정도만 끓여 먹는 게 전부였는데 이렇게 제2의 군생활을 또 시작하게 되었죠. 기억에 남는 거는 계란국이 나와야 되는데 재료 중에 간장이 적혀 있었고, 20인분 계란국에 간장 한 통 다 넣어서 계란국인지 간장국인지 모를 일종 창고 박살에 큰 기여를 했으며, 이에 간부들이 완전 군장으로 보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특기를 못하면 그동안 병사한테 고무망치를 맞아왔는데 짬밥이 맛이 없으면 간부들이 완전 군장을 계속 돌리더라고요. 저는 군 메뉴에 맞춰서 레시피를 공책에 작성하고 중대에 주둔하면서 취사병 선우님들한테 가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배운 실력으로 작전 진지에 올라가서는 상황이 걸리면 작전 뛰고 끝나면 취사하고, 실상황 걸리면 작전 뛰고 끝나면 취사하고를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여기서 또 여담. 진지 말번 근무 고정. 이유는 아침 짬밥 만들려면 말번 근무를 나가야 했음. 여담 2.
제가 저녁을 한 후에 생각해야 한다고 간부를 설득. 맛없는 짬밥은 후임들이 만들게 합니다. 네 번째, 군대의 꽃은 작업. 일병이 꺾이면서 주특기로도 편해졌고 짬밥도 이제 레시피도 안 보고 잘 만들면서 저는 또 한 번 여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선임들은 제가 고생이 많다면서 잘 대해주었고 이제는 정말 이대로 쭉 저녁까지 유지하고 싶었지만 위에 거술했듯 맛없는 짬밥은 후임들이 하게 되었고 그 시간에 저는 여유를 부리며 살고 있었는데 또 간부들이 보기에는 그냥 두기 그랬는지 할 일이 많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간부들 손에 붙잡힌 저는 저녁이 얼마 남지 않은 병장들 또는 실세 상병들과 같이 작업 보조로 붙여줘서 맛있는 짬밥이 나온다고 하면은 짬밥하기 전까지 작업하고 가서 짬밥 만들기, 그 도중에 상황 걸리면은 작전을 반복하기 등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충 제가 설명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도를 높여드리자면 자기가 지금 그 진지에 올라가서는 짬밥을 만들어야 되는데 맛있는 짬밥이 나오면은 본인이 만들고 맛없는 짬밥이 나오면은 후임들을 시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지금 맛있는 짬밥이 나오면은 짬밥을 하기 전까지 작업하다가 가서 짬밥 만들고 그러다가 상황 걸리면은 가서 작전하고, 이게 아무래도 대공병과다 보니까 작전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 것 같은데 뭔가 비상 그런 게 걸리면은 뛰어 올라갔다는 얘기 뭐 이렇게 대충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는 날 좀 그냥 내버려도. 군생활에서 이제 저도 저녁을 바라보는 시점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는 일이 하도 많았기 때문에 간부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으며 선임들도 저한테 실세를 다 물려줘서 그 누구도 이제는 건들 일이 없어졌죠. 후에는 짬밥 레시피 정리해가지고 후임들한테 다 물려줬고 주특기도 마두임이 곧잘 따라왔고 고무망치를 사용했대요. 자기도. 작업도 이제 제 다음 차례의 실세 후임들에게 일임하고 저는 정말 말년의 여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대에서 전투 사격망을 뽑는다는 겁니다. 휴가도 걸려 있었는데 그러던가 말든가 어차피 저녁 전에 그런 거 나가고 싶지도 않고 최대한 요양하다가 나갈 생각이었던 차에 행정병이 와서 저에게 하는 얘기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신병장님, 특급 전사는 무조건 참가하라고 합니다. 그 말은 제 귓속에 맴돌았고 저는 행정병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우리 중대 특급 전사 몇 명 있는데? 당연히 많이 있으면 자연스레 빠지려고 짱구를 굴렸으나 7명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에서 대표만 뽑아서 가는 건데 다른 인원들 내보내면 중대 망신당한다고 7명 전원 참가하라고 중대장님께서 하달하셨습니다. 저는 특급 전사를 따고 운동을 쉰 지 꽤 오래됐고 몸을 예열하기도 전에 그대에 끌려갔죠. 1.5km 단독군장 뛰임걸음에 1.5km 완전군장 뛰임걸음에 사격장에 도착해서 10발 장전 사격. 이날 3등 했습니다. 중대 복귀 후 토했어요. 자, 이제 이렇게 군생활이 끝나버렸습니다. 2병 때 신종플루로 가족들도 못 들어오고 혼자 입대하고, 1병 때는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상병 때는 연평도 포격 사건이, 병장 때는 구제역이 발생해서 외출 외역 다 통제당했었네요. 저렇게 굴렀는데 뭐 없냐? 당연히 휴가는 저희 중대에서 1등 찍었습니다. 모범병사, 모범분대장, 최우수 소대, 작전평가, 최우수 분대 등 참 많은 상을 받았죠. 근데 이 상을 써본 적이 없이 형기 휴가만 나왔네요. 말 잘 듣는 후임과 열심히 하는 후임들한테 줄 수 있는 거 다 나눠줬습니다. 어떻게 받은 상인데 저라고 안 쓰고 싶었을까요? 저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누나랑 있었는데 누나가 첫 휴가 때 맛있는 거 못 사와서 미안하다고 한 말이 너무 속상해서 그냥 군대에서 받은 포상휴가는 다 줘버렸어요. 군대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지금은 결혼을 약속한 요리사 여자친구가 있는데 제가 요리를 정말 잘한다고, 근데 양 조절을 왜 이렇게 못하냐고 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마지막에 왜 이래? 양 조절 못할만 하지. 군대에서 부주특기가 치사병이었는데 진짜 다사다난했네요. 저도 군대 갔을 때 처음에 전산 꼬여서 수송부대 가서 대기하고 있는데 아직 내무실도 배정 안 돼서 앉아있는데 인사과에 기무대에서 전화 와가지고, 아니 걔보고 걔 기무대 인원인데 왜 빼갔냐 이래가지고 그 인사과에서 막 확인한다고 그러서 확인하고 뭐 이것저것 했는데 저희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막 이래가지고 기무대에서 다시 확인하고서 연락한다 그러고서 저는 며칠 지나면 다시 기무대로 가는 줄 알고 정말 좋아했었는데 전사는 오류였어요. 그대로 수송대에 있었고 더블백을 풀었는데 거기서 투스타 표창이 나왔고, 그것 때문에 다른 친구들은 수송대 운전만 하면 되고 그냥 근무만 쓰면 되고 잡일하고 공구리만 치면 되고 이런 일들만 하면 되는 것을 정비병이 돼가지고 갑자기 난 주특기도 정비병이 아니었는데, 정비병 집체도 갔다 온 적이 없는데 정비병보다 정비를 더 잘했어요. 정비병 집체를 하고 정비병 후반기 교육을 받고 오고 사회에서 정비를 하고 온 놈보다 제가 정비를 더 깔끔하게 잘했어요. 그걸로 휴가도 못 나가고 씨. 왜 그럴까요 도대체? 나한테. 저한테 왜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다 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썰렁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느라 고생하고 계시는 국군장병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